영남권 신공항이 정치권 화두입니다. 발표 연기론마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국토부는 원칙대로 6월에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관광을 빙자해 외국인들을 국내에 밀입국시킨 브로커 3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4월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화장품 한류가 대단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추진되는 경산 화장품 특화 산업단지의 성공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6월에 입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 정치권의 대응을 직접 주문하는가 하면 신공항 발표 연기마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6월 말까지 원칙대로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한 부산 지역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부산 지역 당선인들은 부산시당 산하에 가덕 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이 자리에서 가덕도 유치를 위해 부산 정치권이 공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지역 더민주당 당선인들은 한술 더 떠 부산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한 영남권 5개 시도지사 간 합의를 타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탈락 지역을 달랠 정부의 정무적 판단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6월 발표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프랑스 용역기관인 ADPI가 현재 세부적 평가 기준을 마련 중이고 일정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우리는 당초의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입장을. 그러면 정상대로 6월달 발표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ADPI 끝나고 나면.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 예정인 국토교통부는 평가 기준이 정해지면 배점 작업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서 예정된 6월 24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쪽이 심하다고 해서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튼 ADPI가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는 걸로 이제 돼 있으니까. 국토부는 일체 유치 활동을 금지한 시도지사 합의사항 위반 여부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부산 지역의 과열 양상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네, 부산 지역과 달리 대구시는 조용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치 활동을 금지하기로 한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지키고 있는 건데 지역 정치권도 유치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부산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 지역 새누리당 당선인들의 모임에서 영남권 신공항이 언급됐지만 부산 정치권의 동향을 공유했을 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유치 활동을 일절하지 않고 국토부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5개 시도지사 합의사항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도 전중 대통령한테 아마 안 주기도 안 되고 서대문수 시장이 하고 있는 거는 완벽한 액션 플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을 제외한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이 밀양을 지지하고 있고 용역 평가 결과에서도 가덕도보다 우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정치권도 부산과의 맞불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 때 지역 간 갈등으로 신공항이 무산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은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특위 활동이 단순한 정치적 행위인지 먼저 지켜보겠다면서 정치권이 퍼포먼스 형식으로 행동을 취하게 되면 국토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29일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공항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부산의 전략에 맞서는 대구시의 조용한 대응 전략에 변화가 생길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K-뷰티 산업은 화장품 한류 바람을 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산 화장품 특화 산업단지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는데 성공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박재형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은 한국 화장품으로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국 화장품 매장에는 젊은 중국 여성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就是比欧美什么的会便宜一点，比较可爱。我周围的同学很多都在用韩国的化妆品，然后觉得还不错，舒适度也很好，价格也没有很贵，用起来挺好的。 중국 신생활그룹이 경산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이유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중국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이 중화권을 넘어 동남아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경산 화장품 특화 산업단지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이 산업에도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이제 역량을 모아야 되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은 24억 5천만 달러로 3년 전보다 3.5배 급신장하는 등 전반적인 수출 부진에도 한류 열풍을 등에 업은 화장품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화장품 수출 기지로 거듭나겠다는 경상북도의 전략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이 어제 경주에서 20대 총선 더민주 영남 지역 당선인들을 초청해 모임을 갖고 내년 대선과 당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모임에는 부산 경남 지역 더민주 당선인 7명이 참석했는데 김부겸 당선인은 영남에서 야당 후보들을 뽑아주신 주민들의 뜻을 받들고 부응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매달 대구와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며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제5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 회의가 황교안 국무총리와 권영진 대구시장, 정부 각 부처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없애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월급 명세서를 받은 직장인들 가운데는 평상시보다 몇 배나 많은 건강보험료를 보고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건강보험료 폭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철우 기자가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를 만나 4월만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달 월급 명세서 받아본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보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추가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이제 환급을 받게 되고 보수가 변동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정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보수가 이제 중간에 적게 오른 사람들은 정산할 금액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고 보수 인상률이 조금 많은 사람들은 정산할 금액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자체가 인상이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앞으로도 계속 인상이 되는 건가요? 보험료는 매년 한 번씩 책정이 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각 가입자 단체라든지 뭐 노동사회단체라든지 해서 협상을 해서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
작년도 6.07%에서 금년도에 6.12%로 됐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 점수당 금액이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네, 보통의 사회인들은 월 급여 또는 월 수입을 가지고 한 달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번에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되던데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016년도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제도를 매월 보수가 변동이 될 때마다 신고를 해서 그때그때 반영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누적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불합리성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오늘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공연 도중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심근경색 증세를 보인 대구시향 상임 지휘자 줄리안 체바코프 씨입니다. 당시 한 청중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가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지하철에서도 50대 남성이 시민들과 영무원의 심폐소생술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심장이 멎었을 때 산소 없이 뇌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4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보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국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도 예선을 통과한 일반인 참가자들은 의식 확인, 119 신고, 가슴 압박, 인공호흡 등 평소 익혔던 심폐소생술을 선보였습니다. 어디서나 사람이 쓰러진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지는 걸 보면 바로 달려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 10% 늘어날 때마다 해당 지역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1.36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습니다. 선진국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환자의 소생률을 좀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3만 명 가까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지만 소생률은 5%, 반면 미국, 일본은 10%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제13회 국제소방안전 박람회가 오늘 개막해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대구시와 국민안전처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31개 나라에서 바이어와 국내외 30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정용 소방용품과 소방관 하체 근력을 키워주는 근력 증강 의류, 수색 탐색 로봇 등이 전시되고 소방 분야 국내외 학술 대회와 취업 설명회 등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의료 관광차 대구를 찾은 중국인 8명이 잠적해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 관광을 빙자해 외국인들을 밀입국시킨 브로커 3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대구의 한 의료관광 중개업체 주소를 찾았더니 엉뚱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중개업체는 등록증만 받고 바로 폐쇄한 이른바 유령 사업체였습니다. 이 업체 대표 35살 김모 씨 등 3명은 베트남에서 모집한 베트남인 9명의 건강검진 진료예약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병원에 예약을 한 외국인에게는 한 달간의 의료관광 비자가 쉽게 발급되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자가 발급된 베트남인 5명으로부터 각각 150만 원씩 750만 원을 받았는데 입국한 베트남인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바로 잠적했습니다.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알선 브로커들을 통할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관광 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전체의 6% 수준인 870여 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초청하고 하는 경우는 우리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지는 확인이 다 되는데 연식을 통해 오면은 이제 어렵죠, 이게. 경찰은 해외 모집책과 부정 입국 베트남인들의 소재를 쫓는 한편
불법 미립국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는 당초 대구도시철도 3호선 이용객이 하루 평균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6만 8천여 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쳐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형 토목공사마다 뻥튀기 수요 예측이 이뤄지고 적자를 메우기 위한 요금 인상 등의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북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 차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53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가던 김 씨를 사건 담당 경찰인 임주기 경위가 알아보고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임 경위는 사건 당시 CCTV에 찍힌 김 씨의 모습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다니다가 경찰서에 나타난 김 씨를 알아보고 범행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농촌 주민들을 찾아가 다양한 복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2016년 발대식이 오늘 영천 금호 농협에서 열렸습니다. 발대식에는 자생한방병원과 한국소비자원, 전자자동차 서비스 업체 등이 참가해 무료 건강검진과 법률 상담, 가전제품 수리 등 농촌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문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정류장 1,002곳에 설치된 버스 정보 안내기에서 어제 오후 4시부터 지금까지 이틀 동안 도착 예정 시간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안에 있는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과 각 정류장에 설치된 안내기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문제가 있어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홈페이지나 휴대전화에선 버스 도착 예정 안내 서비스가 작동한다며 현재 전문가들을 동원해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 신라리안 협의회 등은 업무 협약을 하고 독도 명예주민증 소지자가 신라리안 대구 본점을 방문해 제품을 구입하면 전 품목을 1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은 22,700여 명이고 신라리안 상표를 사용하는 품목은 잡화와 식품 등 5개 업종에 650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신청한 포항 김포 노선 재취항을 오늘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 중단 22개월 만인 다음 달 3일부터 하루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포항 김포 간을 운항하게 됩니다. 운임은 주중 6만 5천 원, 주말은 7만 5천 원으로 KTX 포항 서울 운임보다 비싸지만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지난 2013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의성군의 한 골프장이 의성군이 대중제보다 세금이 5배 높은 회원제의 세율을 적용해 50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